안녕하십니까. 우경 한의학당입니다. 유도주 교수님의 임증 험한 정선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 원본 완판으로 글자풀이 해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목 아래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두드러기 진물 증에 대한 치료 사례를 공부할까 합니다. A라는 여자 65세 나이네요. 9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는 하나의 기괴한 병을 앓았는데 그 바로 목 아래 부분, 목 아래에서 그 속옷 친의, 속옷 제 첫 번째 단추가 있는 그곳, 즉 천돌혈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위치가 명시가 되네요. 그곳에 하나의 은진이 발생했다. 은진이라는 병명이죠. 은자는 병인데 숨을 은자가 들어가서 은근히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두드러기 은자입니다. 두드러기. 거기에 진이라는 그 형태를 띤 종류죠. 뭐 진물이 나고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동전 크기 모양으로 그것이 생겼고 그 색이 엷은 노란색을 띠며 그 주변 언저리가 맑지가 않다. 깨끗하지가 않고 때때로 숨었다가 때때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기괴하게 가려운 것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지를 않을 만큼 아주 가렵더라. 그래서 그것을 긁어서 그것이 파열되기라도 하면 진물 같은 물이 삼출되어 나오더라. 스며들어 새 나오더라. 찬 것을 만나면 줄어들고 열을 만나면 더 심해지는데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발작을 하는데 다방면의 의술의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효과가 없더라. 이것도 적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내용이 되겠네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그런 일이 거기에 물집 같은 게 생기면서 가려워하는데 바로 목덜미 밑이 저는 지금 이 옆구리가 지금 가려워지네요. 이거 뭔가 지금 어깨에 피의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그와 같은 표시겠죠? 지금 현재 무려 4시간에 걸쳐서 강독을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려니까 가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두 변이 어떤지를 물어보니 대변은 말라 굳고 혀는 아주 진홍빛으로 붉으면서 혀가 갈라지며 맥은 팽팽한 현맥을 띠더라. 속으로 엄청난 열이 치솟아서 진액을 말려서 대변도 말라 들어가고 소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혀가 완전히 진홍빛으로 불덩어리로 타들어가면서 혀가 갈라져가는 그와 같은 상태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증을 내리실는지요? 이와 같은 증상을 앞에 놓고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과 병리를 파악해서 변증을 하고 법을 세워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자, 이것은 풍열이 습을 끼고서 우리 몸의 기육의 겉부분에 침습한 것이다. 외부로부터 침습해 왔다는 얘기네요. 풍열이 습을 끼고서 우리 몸의 기표에 스며들어온 것이다. 스며들어올 침, 잠길 침. 그래가지고 이것이 안으로 소설되지도 못하고 밖으로 투달되어 뚫을 투 도달할 달 투달되어 표달시킬 수도 없으니 피모 주리의 사이에 울결되어서 이런 것이다.
안으로 밖으로 펼쳐나가지 못하니까 피모 주리의 사이에 울체되어 막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참 그런 일이 있어요. 치료함에 의당 풍열과 습을 소통시키고 소산시키고 제거해야 한다. 혀를 길러주고 열을 씻어내야 하니 소풍산을 가감해서 사용한다. 소풍산, 풍을 사라지게 하는 약이다. 소풍산을 사용했네요. 풍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풍증. 풍열이 습을 끼고 스며들어오는 것이다. 안으로도 소설되지 않고 밖으로 투달되지도 못해서, 여기서 투달이란 말이 나와요. 투달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밖으로 뚫을 투, 도달할 달, 밖으로 뚫고 나간다 이런 뜻이죠. 밖으로 뚫고 나가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소풍산 가감방인데 약재가 제법 많네요. 어이구, 저 밑에까지 내려가네요. 약재가 엄청 많은 약재가 동원이 됩니다. 윗부분으로 올라간 부분이라 현계를 넣어서 위로 끌어올려 주는군요. 현계, 방풍, 연교, 보삼, 황금, 방귀, 생지황, 창출, 생석고, 열을 씻어내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방자, 박하, 강활독할, 백작, 선태, 목통, 초호마, 호마, 초한호마, 대황, 나중에 넣고, 지모, 많은 약재가 들어가네요. 특히 그 청열시키는 약들, 그 다음에 소풍시키는 약들, 이 같은 약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방을 알려면 그 각각의 약에 대한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약에 대해서 통달을 할 정도로 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현계, 방풍 각각의 약재들이 왜 들어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연교, 보삼, 황금, 당귀, 생지, 창출, 생석구, 우방자가 왜 들어갔는지, 박하, 강활독할, 풍습을 풀어헤쳐서 날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강활독할, 백작, 선태, 피부상에 있는 거를 날려주는 선태, 목통, 초호마, 대황, 밑으로도 빼내는군요. 대황을 통해서. 지모, 의사가 촉구하기를 맵고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을 금하라, 끓여라, 삼가할 기자죠. 삼가할 기. 오제를 복용함에 대변이 통하여 열리고 통창하게 열리고, 즉 그러니 그 은진이 사라지고 가려움도 그치고 병이 낫더라. 5째 만에 끝내버렸군요. 5째 만에 끝났어요. 놀랐습니다. 본의 안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무엇에 해당한다? 의존금감에 실려있는 바인 뉴고풍에 해당한다. 단추를 두드리는 부분의 바람들은 뉴고풍에 해당한다. 이증은 어디에 발생하느냐? 목 아래 천돌혈 있는 그 부분에 발생한다. 땀을 낸 뒤에 사특한 바람이 피부 안으로 스며들어옴으로 인해서 땀을 흘린 뒤에 땀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사특한 바람이 피부 안으로 스며들음으로 인한 것이다. 스며들음으로 인해서 그 일어나는 것이 마치 좁쌀 모양 크기로 일어난다. 두드러기 비슷하게, 땀띠기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네요. 소양 무도하다. 가려워서 긁는 것이 끝이 없다. 도수가 없을 정도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렵다. 조파됨에 긁어서 파열됨에 거기에서 진물이 나고, 잘못 물로 씻기라도 하면 바로 음란해져서 조각을 이루게 된다. 성편하게 된다. 딱지를 이루게 된다. 진물이 맺어지는 딱지를 조각편을 이루게 된다. 본 안에서 얘기한 뉴고풍이라는 것은 단추 두드리는 부분에 바람 드는 것은 바로 땀이 나고 바람을 만나 풍과 열이 습을 끼고 혈맥에 침음해 들어와서 그 기육과 주리 사이에 울결되어 맺혀져서 바라는 것이다. 바람풍이네요.
바람풍이 승열과 그러니 치료함에 있어서 마땅히 소풍 바람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서 날려보내는 것으로서 주를 삼아야 한다. 아울러 청열 이습 시키는 것으로서 곁들여 줘야 한다. 열을 씻어내고 습을 말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해야 한다. 여기에 오직 소풍산만이 거기에 딱 박자 들어맞는다. 딱 들어맞는 처방이다. 의종 금감에 말하기를 소풍산은 치료한다. 단추 두드린 곳에 든 류고풍을 치료한다. 즉 소양무탁하며 긁음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렵고 긁어서 파열됨에 진물이 나오니 역시 피 진물도 있게 된다. 진물 피도 있게 된다. 피도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방중의 형계와 방풍과 우방자와 선태는 소산 풍사시켜준다. 풍사를 흐트러뜨려준다. 형계, 방풍, 우방자, 선태는 피부 겉에 작용하죠. 이 중에서 우방자에 대한 약성을 잠깐 살펴봅니다. 우방자는 우엉의 씨이며 맵고 쓰고 차다. 대방자, 흑풍자라고도 한다. 소산 풍열시킨다. 풍열을 흐트러뜨리는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 폐기를 펼쳐줘 은진을 투달시켜서 없애주고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우방자. 그래서 우방자가 그 바람을 풍열을 흐트러뜨리는 아주 좋은 약재로서 동원이 됐군요. 그것이 기이할 정도로 가려운 것을 참아내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여기에 강활과 독활을 더해서 도와줬다. 바람을 흐트러뜨리고 가려움증을 그치게 하는 힘을 북돋아 준 것이다. 창출로서 고온 조습시켜주며 창출을 이용해서 창출에 쓰고 따뜻한 성질을 이용해서 습을 말려준다. 고삼은 청열 조습해주고 고삼이 열을 씻어내고 습을 말려주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하는군요. 목통은 삼리시켜서 기가 스며들어 소통이 잘 되게 수액이 잘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삼리시켜주면서 습열을 스며 새나가게 해준다. 석고와 지모를 사용한 것은 바로 청열 사화, 열과 화를 씻어 내주기 때문이다. 열독이 심함으로 인해서 혀를 말리고 음을 손상시키는 것이 손상시키고 대변이 말라 삐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교와 황금과 대황을 더하여 청열 통육해 한 것이다. 열을 씻어내고 그윽한 구석진 곳을 통하게 해준 것이다. 통유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윽한 부분까지 통하게 해주었다. 연교와 황금과 대황이 통하게 해주죠. 대변. 풍열이 습을 띠므로 해서 습을 띠고서 혈맥에 스며들어 음란해지니 침음하니 음혈을 쉽게 상하게 한다. 쉽게 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당귀, 생지, 호마, 아울러 백자까지 더해서 혀를 질러주고 혀를 살아나게 하고 음을 북돋아주고 조합을 적셔준다. 이건 역시 풍을 치료함에 있어서 먼저 혀를 다스리고 혈이 행함에 바람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바람을 치료함에 있어서 먼저 혈이 잘 소통이 되도록 치료하고 혈이 일단 잘 돌게 되면 바람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대단히 좋은 병리적인 해석을 배웠습니다. 좋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